우리 이어서 봅니다. 교재는 기본서 86페이지요. 86페이지 기본서 취득세요. 86페이지 펴놓으시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방세에서 우리 부동산 취득시에부가 되는 취득세요.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만큼 좀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서 취득세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용어들을 잘 익히고 구조를, 세목들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시험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세 문제 출제되는데 최근에 두 문제가 계속 나왔지만 작년에 세 문제 나왔죠. 36개 시험은 다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세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냐면요.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특징, 기초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기초부터 이제 기본까지 이론까지 배웠는데 특징, 성격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합니다. 다음 심화 과정에서는 공부 안 해요. 오늘만 이제 특징, 성격 이런 걸 통해서 용어도 익히시고 한번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취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취득의 개념과 유형,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취득의 개념과 구분.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오고. 그래서 이거 작년에도 35회 시험에서도 이게 취득의 개념, 이거 지문 한 줄 나왔고요. 그래서 지문 한 줄씩 가끔씩 나옵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 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인지.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뭐 그런 정도고.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이거는 별표 3개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출제되는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34회 시험에 나왔는데 35회는 안 나왔지만 이게 이제 34회 나오고 35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36회 시험은 더 중요합니다. 취득 시기가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이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34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5회 시험 때는 나올 가능성,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좀 소리했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안 나왔어요. 35회 시험.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36회 시험은 다시 또 여기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세 표준 세율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건 중요한데 이 35회 시험에서요.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였고 세율 35회 또 나왔습니다. 자, 취득세 세율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냥 만약에 저한테 안 배운 분들은 어려운 문제인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상삼팔, 무독립815, U1210, 원팔, 03시계, 과유 요것만 하면은 딱 쉽게 탁 굴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또 과세 표준도 제가 나왔던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세 표준에서도 시험에 제가 정답 지문 이번에 35에 나온 거 있잖아요. 정답 지문 나온 거 제가 그거를 갖다가 시험에서 이거를 처음 지금 이제 출제한다 그러면 어떤 걸 출제하냐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거나 이걸 물어본다. 왜냐하면 이게 특이하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똑같다 출제하는 사람이나 자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던 거 그것이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 역시 가볍게 이 어려운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을 두 문제를 그냥 가볍게 건진 거지. 취득세 세 문제 중에서 이거 가볍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정답 지문 알려준 거고 제가 계속 막판까지 했던 거 시험에 나왔고요. 세율 외운 대로 했으면 그냥 바로 그냥 푸는 문제였고.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한데 올해도 뭐 역시 올해도 35회 시험보다는 조금 이제 출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러더라도 이 과세 표준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 납세지 어디로 할 것이냐.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 한 줄씩 가끔씩 나오고요. 납세 절차 여러분 35회 시험엔 안 나왔는데 35회 시험은 안 나왔는데 35회 시험에서는 36회 시험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요. 납세 절차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게 가끔씩 독립포함 문제로 가끔씩 나오는데 35회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자, 35회 시험에서 그래서 올해는 독립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낮고 그냥 종합문제 대비해서 지문 한 줄 대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이런 것들을 테마로 보는데 일단은 보세요.
취득세에서만 조금 더 특이한 것들을 좀 강조해서 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세목에 대한 구조요. 지방세 이제 어떤 걸 공부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지 누가 이 세금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각 세목별로 쭉 이제 공부하다가 계속 공부하다가 심화시켜가고 공부하다가 압축 정리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9, 10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요 취득세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얘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 정되는지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냐가 대략적인 주요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래야지 공부가 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완성은 각 세목별로 이제 쫙 이게 비교가 돼야지 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이제 우리가 저랑 같이 이제 쭉 지난하지만 그냥 쭉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가 첫 주에 지난주에 만나서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걱정이다. 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내용들이 깊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심화된 내용들 배우다 보면 막 이해도 안 되고 헷갈리고 막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치여가지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저 막상 또 의사 같은 모의고사를 봤더니 전공모의고사를 봤더니 점수는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설슬 이제 나한테 믿음이 이제 흔들려가지고 이제 제가 구원해 준다는 믿음, 저에 대한 믿음, 본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함께하면 세법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흔들려.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에 눈초리 바라보고 딴 데 어디 구원의 길은 없을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들은 풍월만 있어도 9, 10월만 잘 바짝 자료들을 보면서 집중해도 세법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압축해가지고 두장세법 어떤 그 다른 타사에서 그 타사 공부하는 타사에서 수강하는 분들도 저의 두장세법, 저 강성규 감동세법의 시그니처 두장세법 있잖아요. 그거만 봐도 그거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 이론이 돼 있어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두장세법만 두장세법만 봐도 여러분들이 세법은 무난히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8개 깔고 갑니다. 거기서 8개가 나와요. 거기만 봐도 거기다가 한두 개만 드럼풍을 있을 거 아니에요. 90월 강의 듣고 뭐 하다 보면 드럼풍을 한두 개 맞추고 찍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래서 압축해드리고 다 저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들은 풍어를 제가 온갖 방법을 써서 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 시험장에서 36개 시험에서 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자, 그죠? 음성 지원이 된단 말이지. 근데 계속 강의를 그래서 쭉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정 동안에 그냥 쭉 그냥 믿고 어떤 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은 여름에 점수 안 나오는 저 모의고사 못 봤대요, 세법. 8개인가 7개인가 밖에 못 맞았다 그러면서 여름에 그래도 뭐 너 어떡하네 계속 90월 이렇게 하면 교수님이 뭐 나 구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들으시면 들은 건 풍월만 있어도 그런 분들은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여태까지 수업을 좀 들어봤기 때문에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9시월 자료만 잘 봐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역시 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까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번 기본 과정에서는 뭐 모든 내용을 샅샅이 배우는 것은 아니고 이 취득세를 통해서 개념들을 익히고 이제 용어들을 익히고 전체적인 구조를 익히면서 이제 가시면 돼요. 디테일한 암기는 아직 안 돼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자, 완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듣는 게 중요해요. 완강이. 취득세 개요 또 취득의 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먼저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유통과세하는 조세다. 여러분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유통이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그래서 유통과세하는 조세고 또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줄 긋고 외워야 되느냐? 안 해요. 그냥 처음에 여러분들 이번 과정만 설명합니다. 나중에는 안 해요. 이제 이번 과정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목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인 성격이 있었죠. 밑반찬처럼 깔려난 공통적인 성격. 우리 조세 분류를 지난 첫 주에 왜 공부했느냐? 용어를 익히면서 우리 강론에서 배우게 되는 이 세금들의 중요 세금들의 성격, 특징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했잖아요. 조세 분류를 공부했는데 우리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세라고 그랬습니다. 줄 안 그셔도 돼요. 줄 긋지 마시고 직접세인데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는 세금이 직접세예요.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상업자 등록한 상업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한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간접세고 부가세 같은 게 얘네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자, 5개 주요 세목은 다 보통세죠. 이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죠?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해? 목적세. 5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교교농 찌찌. 교육세. 교통연료지방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찌찌는 어떤 거예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목적세 5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교교농 찌찌. 그거 줄줄이 저처럼 못하더라도 그냥 교교농 찌찌만 목적세라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나중엔 다 이제 알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이 독립한 세금들 받을 때 부가에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 있었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입니다. 아까 계속 했는데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라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딱 한 가지 뭐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였습니다. 얘네들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아까 봤잖아요. 성격, 징수방법, 납세의무 송금시기 다 뭘 따라가? 본세, 독립세 따라갑니다. 부가세들. 5개 주요 세목은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이럴 때 세율은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입니다. 자, 물세입니다. 취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자,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조세는 인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다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강론에서 이제 응용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럴 때 여기 어떤 건지 제가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를 봅니다. 물세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냥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세.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 계산해요. 그래서 물건 각각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 안 해요.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자, 그래서 물세 있잖아요. 예. 어떤 세금들이 물세를 취하냐면 지방세 우리 주요 세금들이 다 그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요.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들은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라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또 이번에는 노원구에서 B주택도 취득합니다. 가격이 5억 원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요, 서울시장 특별시장이요, 뭐야 이거? 우리 관내에서 갑이 A주택, B주택, 주택 두 채를 취득했네. 그래서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쳐가지고 10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15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하냐? 아니에요. 그러면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고려했다는 얘기인데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안 보고요. 취득하는 물건만 봐요. A주택 물건만 보고 가격이 얼마에 취득 가격이 10억.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B주택은 얼마야? 5억. 그럼 취득한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알겠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요거
주택에 등기한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비주택 비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 각각 계산합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요, 농구청장은요, 우리 관할 구역 내 A주택도 갑소유, B주택도 갑소유에 소유자별 합산해가지고 15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인세인 거고, 물세기 때문에 물건만 봐요. 자, A주택 가격은 얼마냐? 10억 곱하기 세율에서 시작해서 B주택은 5억 곱하기 세율 각각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죠, 다음 중 물세인조세는 이렇게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쓴 표현이라.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를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미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소유자별 합산한 과세 표준액이 아니에요. 주택별로 각각 주택별로 세율을 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 채 주택이 있더라도. 이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물세, 인세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물세라는 것은 납세문자의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지방세 주요 세계 세목들은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 현황부가, 이게 이제 중요한 원칙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사실주의 현황부가, 이걸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자, 여기 보세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인데, 법령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을 해요. 즉, 납세 의무의 실질 귀속,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인데, 실질 권리자 소유자하고요, 명의자가, 등기등록 명의자가, 공부상 명의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질 소유자가,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었다는 결론입니다. 원칙이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물론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이렇게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또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사실주의 과세,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과세.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 세목들이 나와 있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자 보세요. 취득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같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첫 주에 제가 설명드린 예인데요, 매매예요. 자, 그러면 매매하면은 계약금 중도금은 잔금을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이전 안 됐어도요, 등기 이전은 안 됐어도, 자, 잔금을 치렀을 때, 등기 이전 안 돼서 잔금을 치렀을 때,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 그래가지고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기 전 안 됐어도 취득세가 부과돼요. 또, 자, 6월 1일 과세기준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잔금 치러가지고, 그러면 등기 안 됐어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요. 또 갑은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양도세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 안 됐어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간척에 바다를, 그래가지고 공유수면 매립간척한 다음에 준공 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이렇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무허가예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보유할 때, 자,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예전에요, 수강생들 오프라인에 엄청 많을 때 손을 들고서, 아니 저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알고 적발해서 세금 부과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수강생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 무허가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 문제에서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왔을 때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대상이 된다 이거만 알면 되지, 그걸 어떻게 적발하는지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예? 자, 그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무슨 항공사진으로 뭘 하든 어떻게 적발하게 해가지고 부과하겠지 뭐. 그냥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대상이냐만 아니냐만 아는 건데 그거 어떻게 적발해가지고 세금 부과하냐, 그런 것까지 관심을 두는 분이 계시는데 쓸데없는데 관심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 전 안 됐어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이 사실주의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식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이거 등록면허세가 형식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 중에서는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예요. 나머지는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세는 앞서는 거 없어요.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얘만 형식주의, 나머지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또요, 현황 부과하라.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인데, 공부상 현황, 여기 공적 장부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그럼 무엇에 따라서 세금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을 과세하고요. 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공부상으로는 공부상 현황이에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자, 원래는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하느냐? 자,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 날 받더니,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날 받더니, 자, 재산세는 종부세는 과세기율일 날 받더니,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날 받더니, 자, 이런 날 받더니 어떤 토지가요,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는데, 자, 이런 날 봤더니 실제는 농사 안 짓고요,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농지로 보고 부과하느냐, 나대지로 보고 부과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한다고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그래서 나대지로 과세합니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배우자 또는 직계조 미속 간에 양도를 합니다. 자, 매매 양도를 해요. 그러면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증여로 추정해서. 자, 여러분,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을 막 깨워가지고, 여보, 자, 그 평촌에 있는, 안양 평촌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5억에 사는데 지금 이게 9억이잖아요. 당신께 특별히 5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둘이서 매매계약서 쓰고.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에 옛날에 샀던 집인데 이게 지금 5억이 넘는데요.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명의이전을 바로 하면, 자, 증여세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거 저한테 2억 500만 원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나중에 배우는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져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공매에 넘어갔어요.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지. 공매 경락을 받으려면 공매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된 공매 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법원에서. 자, 그 다음에 대가 입증이 되죠.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부부간에 서로 교환해.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대가가 입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쭉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자, 등기등록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때 세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하라. 이게 귀속의 실질. 자, 내용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사실주의 과세하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등록면에서만 형식주의 과세하는 것이지.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 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자, 세금을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 취득한 날부터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눈을 뜨시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이것도 그냥 저 밑줄 긋는 거 아니에요. 오늘만 설명드립니다. 응할 응이고 능력, 조세 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자,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세니까 여러분 교재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물세니까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 놔요? 물세니까 거기다 옆에다가 개별과세. 교재에 거기다 그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물세. 교재 몇 페이지냐면 86페이지입니다. 지금 86페이지 박스 안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물세 보이시죠? 그림. 그 다음에 자, 사실주의 과세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자, 무관하게 과세. 그랬죠? 아까 사실주의 과세라는 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자, 무관하게 과세.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는 뭐 적지 않으셔도 제가 적어드리지 않아도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게 현황 부과 원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뭐 취득세는 지방세고 특별시, 광역시, 도세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라는 거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 누구냐 그러면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취득이 뭔지 소개해 드립니다. 87페이지 이 취득의 구분 유형입니다. 여기 펴놓고 또 고개를 듭니다. 스트레칭 또 한 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저 온풍기가 막 지금 돌아가면서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땀나고 온풍기 돌아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졸리면 졸아버리라 그러는데 그럼 안 되는데 저 창문을 좀 여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은 적당히 춥고 배고프고 그래야지 헝그리 정신이 생기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게 졸음만 오지 안 돼요, 공부가 이게.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놓으시고 저기 문을 좀 열어놓으시고 여기 봅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에선 취득이라는 게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잠깐.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죠.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고 사실상 취득해야 되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이 뭐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등기 등록과 무관해요. 실질과세 원칙상. 자, 그래서 또 시험에 나온 것이, 저를 보세요. 시험에 나왔던 것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를 보세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OX요.
자,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또 사실상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 있고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 그럴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자, 믿고 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자, 그 다음에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신탁 재산을 믿고 맡겨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합니다. 근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수탁자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위탁자에서 수탁자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취득이라.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예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취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요,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이요. 얘도 역시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형식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딱 알아둡니다. 취득세 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데요. 자, 이것도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 봅니다. 부동산 임차권이요. 여러분이 상가 임차 얻을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자, 지상권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이런 것들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된다고 슬쩍 속여요.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된다고 속입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자, 결론,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 이행하지 않았어도.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에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요,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겨서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 개념들을 이해해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취득 유형을 좀 봅니다.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취득세 취득 유형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단 잠깐 한번 보실래요? 취득세 취득 유형은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취득 유형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그러면 취득 유형은요, 취득세 취득 유형은 사실상 취득 유형과예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져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워요. 뭐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다 같은 말이에요. 뭐뭐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실상 취득령은 전소유자,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취득세는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원시취득이든 승계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원시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단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하거나 선박을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현대 미포조선에서 배를 건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현대 자동차에서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어. 그러면 그 완성차는 현대 자동차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현대 자동차가 원시 취득했어요. 거기다 대고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해. 그러면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그대로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어. 그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 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고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의 취득세가 또 부과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끌 잘 따서 차, 기, 항, 산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헷갈리면 현대 자동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 간주하는 간주취득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령부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봅니다. 자, 먼저요. 사실상 취득령의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거죠. 단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데, 여러분 수용재결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결정으로 토지가 수용당해요. 그럼 민법 같은 데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는데, 수용을 원시 취득으로 보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용권자가 소유권 이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한다고 봐서 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승계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에서 제외하거든요. 토지 수용의 경우는. 근데 그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은 왜 구별하냐고요? 세율이 달라져요.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토지 수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원시 취득이요. 자, 여러분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입니다. 맨 땅에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전소유자 없잖아요. 원시 취득. 자, 신축, 재축. 민법상 시효취득이 뭔지는 민법에서 배우시고요. 또 매립간척이한 공유 있으면 매립간척에서 토지를 조성합니다. 이 토지 취득 이런 거 다 원시 취득이에요. 전소유자 없이. 자, 취득세 다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원시 취득, 아까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한다고 그랬죠? 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원시 취득으로서. 근데 단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네 가지, 아까 차, 율법에서 따라와서 율법해야 되는데 다 같이 시작. 차, 기, 항, 산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애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소비자를 전가시키니까. 저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차기항소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승계 취득만 과세하고요. 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요,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매매요. 대표적인 취득세 부과되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대가 주고.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 부과될 수 있는데,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유의 B토를 서로 맞바꾸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주고 상대방 부동산을 대가 주고 취득한 거잖아요. 유상 취득. 또 자신 부동산을 주고 상대방 부동산 취득.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법인의 현물 출자 같은 것도 해당하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매매, 교환 등등 유상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름에도 질문해. 아니, 상속 증여 받았을 때요, 상속세 증여세 냈는데 아니 취득세 또 내나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국세고 자, 그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 부과하는 거고 취득세하고 과세 목적 자체가 틀려서 상속 증여 받았는데 그게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배우자 간의 증여 공제를 6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6억짜리 부동산이었는데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것을 부인 명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12억짜리였는데 집은 절반 6억만큼을 배우자 공동 명의로 합니다. 그러면 6억만큼을 배우자한테 증여한 거잖아요. 그런데 6억까지는 증여 공제받아서 증여세 안 내요. 자, 근데 물론 이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6억까지는 증여세 안 내요. 근데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돼요. 그 부동산 같은 거 같으면.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취득세 X입니다.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이요. 자,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이번 시험에도 지문에 35회 시험에도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지문 한 줄 나왔는데요. 지문 한 줄 나왔는데 이거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인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잖아요. 이렇게 어떤 때는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목 변경 가액의 증가했을 때 어떤 얘기인지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취득을 보세요. 이 대라는 것을 이 대가 뭔지 대지가 뭔지 이런 것들은 학개론하고 공법 같은 데서 배우시고 자 대라는 거요. 여기 보세요. 대라는 것을 갑이 메리칸적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이 취득은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 어디에서 해당되지 않아요.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이에요. 근데 다만 밭이었는데 1억이었어요.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5억이 됐어요.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령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가 4억 원만큼 가치가 증가했어. 이 가치 증가분 4억 원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봐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했을 때. 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이요. 여기는 항공기 없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여기는 항공기 없습니다.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여러분, 종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 자, 차량 종류 변경.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 부품 뭡니까? 자동차 핵심 부품 엔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꼭 이거를 꼭 얘기했는데 어떤 수강생이 보면 자동차 핵심 부품 뭡니까? 딱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바퀴요. 그런 수강생인데 바퀴는 생명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생명이에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바퀴 엔진 잘못되면 들들들하다가 갓길에 세우면 되지만 바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바퀴가 생명에는 중요하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어떤 곳에서는 신발보다 싸다는 동막 이러잖아요. 자, 당연히 엔진이지. 엔진이 핵심 부품이죠. 엔진이 교체됩니다. 그럼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어요. 다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또 차체 변경, 종류 변경에는 차체 변경도 있는데, 자, 트럭이었는데 캠핑카로 개조합니다. 캠핑카로 튜닝. 트럭이었는데 캠핑카로 튜닝합니다. 자, 개조합니다. 그러면 종류가 변경됐습니다. 가격에 소유자 변동은 없죠? 근데 가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이런 겁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 등을 합니다. 건축물을 개수해요. 그럼 건축물 개수하면 고치는 건데 공법상의 대수원을 포함해서 개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소유자 변동은 없지만, 건축물 개수했을 때 소유자 변동은 없지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자세한 개수의 의미는 공법에 배우시고요. 그래서 건축물 개수함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소유자 변동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 취득할 때는 취득세 안 내요.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근데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냅니다. 근데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주식을 60%를 취득해, 그럼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부동산, 차량 등등 이 법인 소유 대상 물건 중에서 60%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봐가지고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냐고요? 특히 이제 비상장 법인 같은데 과점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인의 부동산 이거 사자, 팔자 막 지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 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납세무가 없어요.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제외하는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과점주주 주식 취득,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이때는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외하는데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요, 다음 주에 교육 관련한 비상장 법인 하나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교육 관련 비상장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사실 분.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한 사람도 손 안 들고 말이야. 자, 진짜 한 분도 손 안 들고 말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뭘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함부로, 뭐 특히 난 이런 거 여기에 돈 맡기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원금 보장해주고 월 20%씩 주겠다. 이자를 20%씩 지급하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맡겨라.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렇게 불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돈을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진짜. 그게 어디 있어요? 원금도 보장해주면서 20% 그 수익이 나는 그 20, 30%씩 그 수익이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이 그 수익이 날 만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서 그 수익을 자기도 남아 먹으려면은 뭐 30% 40%씩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무슨 호재에 의해서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뛰거나 그런 거 아닌다면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데 맡기죠. 자, 손 안 드는 건 잘하긴 잘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믿음의 척도를 내가 봤더니 믿음이 없어. 진짜 다른 곳에서는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더니 어떤 곳에서는 수강생분이 손 몇 분이 그냥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왜 들었냐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믿는데요, 그냥 다. 그래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안 그랬는데 우리 평촌 35회 시험 대비는 손 많이 들었었는데 앞 동네에서 막 무조건 손 들었었는데 여기.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손 안 들었잖아요. 주주로 참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장부 설립할 때는 자기하고 가족들끼리 99%, 98%, 100% 이렇게 주주를 구성합니다. 거기다가 가끔씩 아는 지인, 친구 한 명 그냥 지분 1%,
자, 내가 9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을 옥죄하고 소유분산을 시켜. 그럼 법인 설립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자는 어떤 자냐면요. 과점주는 자 보세요.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인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전체에서 몇 프로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50% 초과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에 자,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는데 갑주주가 주식이 30%, 을주주 40%, 병주주 30%, 과점주주 없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그럼 얘네들의 주식을 합쳐서 판단해요. 70%. 그래서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고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는데 연대 납세무도 있어요. 갑과 을은 이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자, 그래서 연대 납세무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과점주란 자가 얘는 주식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는데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그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교재에 제가 줄을 그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니다. 줄을 그어드립니다. 자, 줄을 그어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취득세 우리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고, 자, 두세 문제 출제되는 중요한 세금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는 거고,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의 이런 거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 볼게요. 그냥 줄 안 그셔도 돼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한 가격에 법에 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요거 설명 다 드렸고 아까 써놓으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자, 물세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하고 개별과세하고 요거 사실주의,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써놓으라고 그랬죠? 자,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 현황 부과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참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특징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요. 자, 취득의 구분, 취득의 의의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뭐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제가 줄 긋는 데만 딱 줄 그어요. 여러분, 제가 줄 긋는 데만 딱 여러분들 줄 긋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다 형광표를 줄 그어놓지 말고.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 측의한 토지 소송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산 취득으로서 자, 원시 취득, 그리고 승계 취득, 또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취득세에서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또 형식적 취득은 취득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한다는 거. 이 정도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또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즉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용은 사실상 취득용과 이렇게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지고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요. 자, 여기 보세요. 다음 페이지 원시 취득. 전 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 창출해 취득하는 건데 밑줄은 제가 하는 데만 딱 줄 그세요. 똑같이. 다만 차, 기, 항, 산은 승계 취득 경우만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기항서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제가 한 대로 똑같이 합니다. 원시 취득의 유형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승계 취득용을 보겠습니다.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자, 그러므로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무상 취득 과세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교환은 자, 거래 양당사자 교환의 특징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등, 자, 취득세는 상속증여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무상취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기만 딱 줄 긋습니다. 제가 줄근 것만 보시면 돼요. 간주취득이요, 원시 승계 취득의 사실상 취득령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35회 시험 때 지문 한 줄 나왔고요. 바꾸면 보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서 이를 취득을 간주하는 것이다. 차량 등 종류 변경 봅니다. 여기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역시 그 취득한 것으로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봅니다. 종류 변경이 뭔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엔진 교체, 차체 변경 이런 것들 종류 변경에서. 개수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자 가액이 증가했을 때 공법에서 나오는 이제 건축법정에 따른 대수원과 건축물 중 레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자 법령이 정하는 것을 이제 수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개수라는 게 법령이 정하는 것을 수선하거나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역시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으면 자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건축개수로. 엘리베이터를 가설한다거나 뭐 그럴 때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법령이 정하는 과점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한다는 거.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 꼭 기억합니다.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란 자는 어떤 자냐? 주주 1인국과 친족관계 특수관계 합쳤을 때 전체에서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면서 이상 아니에요. 딱 100분의 50인 중 과점주주 아니고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제가 줄근 데만 딱 똑같이 줄긋고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과점주에 대한 간주취득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 배워요. 지금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 그럼 핵심 콕 출제 예상점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나, 둘, 셋. 오, 목소리가 크네요, 이번에는. 좋습니다. 여태까지 몰라서 안 했구만. 진짜. 난 그런지도 모르고 성의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네. 자,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하나, 둘, 셋. 자신이 이게 또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난 성의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까는 대답 크더니 이번에는 몰라서 자신이 없어서 하나, 둘, 셋. X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요. 부동산 임차권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 상가 임차 얻을 때 취득세 안 낸다니까 여러분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 아닙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무상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알겠지. 하나, 둘, 셋.
X입니다. 자,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상속 증여 받았는데, 아니 상속세 증여세 내는데 취득세 또 내나요? 관계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내냈든 안 냈든 무상 취득한 게 취득세상이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무상 취득의 경우도 취득세 과세됩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냥 요거 옳은 거 본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쭉 넘어가서 교재는 어디냐면요, 기본서는 쭉 넘어가서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취득세 과세상. 자, 펴놓으시고요. 또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상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열거된 것을 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동산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취득세 대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과세 대상.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의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취득세 대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갑이라는 7080 세대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요새 무슨 석유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영일만 앞바다 고향이었는데, 이 사람 어린 시절에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마도로스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마도로스를 꿈꿨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어느 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요,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가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이 사람이요, 토지 건축물을 팔고요,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갑니다. 제가 김해공항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쪽 출신인 어떤 수강생분이, 쌤, 저희 친정이 포항인데, 저희 친정에 갈 때 저희들은 포항공항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럼 포항공항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쪽도 출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쌤, 저희 동네에 포항공항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김해공항으로 갔다가 차량을 타고, 자,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리를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오길 잘했다 하면서 바다 보고 소리를 하는데, 자, 바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운 바다 성삼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을, 그리운 바다 성삼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을 들고 혹시 바다 갈 일 있으면 바다 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집에 보면 이런 식구들이 나와요.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한동안 제 카톡 대문에 제가 시중에 어떤 시중에 글귀를 압축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몇 모금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이렇게 해놨더니요, 제가 저 카톡 대문에 그랬더니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카톡이 오더라고요. 야, 별일 없냐? 잘 지내지? 막 하면서 안부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야,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 나도 잘 지내는데 막 닥톡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들이 갑자기 왜 그러지? 연락 오랫동안 없던 애들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있죠. 걔들 입장에서 딱 봤더니, 야, 내가 뭔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방파제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깡소주 마시면서 뭐가 좀 안 돼 있는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막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문 바꿔버렸는데, 자, 여러분, 이 사람도 맨날 그렇게 바다를 보면서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 결심했어요. 그래서 선박을 취득해서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권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권도 사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나 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을까 그러다가 양식업권도 취득해가지고요, 양식업도 했어요. 양식업권도. 근데 이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자, 그래가지고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사업 구상할 겸 여행을 떠났어요.
강원도 정선으로요.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죠. 여기 강원랜드가 있는데 강원랜드. 자, 여기서 사북권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업 구상을 합니다.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의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 강원도 정선과 얽힌 제 인생 에피소드는요, 제가 고시 공부하던 시절에 어느 날 늦은 밤에 있죠, 전등 아래 활자가 우수수 쏟아지는 그런 날이에요. 책을 덮고 청량리역 가서 기차 타고 동해바다 보려고요. 그래서 바다 한번 보고 오면 몇 달 동안은 눈 감으면 동해바다가 생각나서 몇 달 동안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다 보러 가고 그랬는데, 그 바다 보러 가는 어느 날 그 청량 열차에서요, 우연히 앞자리에 앉은 애랑 얘기하게 되는데, 얘가 서울에서 유학 와서 이제 그 사북 고한읍이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고한읍이 고향인 자기 집인, 그래서 서울에 유학 와서 공부하다가 자기 집에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얘는. 그래서 나랑 둘이 죽이 맞아서 얘기가 돼가지고 나도 거기서 그냥 고한읍에 내려가지고 얘랑 같이 허름한 여인 속에서 밤새 술 먹다가 나는 새벽에 이제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얘기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쉬는 시간 수업 끝나고서 저 따라오면서, 교수님, 그 여관방에서 그 여인숙에서 같이 밤을 샌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노 코멘트. 자, 그래서 어떻게 받아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도 사북권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이 자, 골프도 좀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 건설하기 위해서요,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폐강을 사드립니다. 광업권 취득해서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의 집단을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길게 얘기했는데 압축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뭐 팔고 간다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영일만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로 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또 뭐요?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한다. 이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돼요. 토지건축방 항공 타고 차량 타고 선박 쪽에서 어업권 쪽에서 양식권 쪽에서 골프콘도 종합 쪽에서 자, 광업권 쪽에 임목을 기계 장비 싹 밀고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뭐 팔고 간다고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또 뭐 했어요?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형권 분야는 리조트사 건설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스토리로 기억합니다. 나중엔 돼요. 나는 부동산만 취득세 대상인 줄 알았던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쫙 눈에 익혀둡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자, 보세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지정 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토지 대상입니다. 실질과 선칙상.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이따 나오지만 건물요. 자, 건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이런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건물도 대상이고. 자, 건물. 자, 건물 대상입니다. 자, 건물도 대상이고요. 건물도. 자, 보겠습니다. 자, 건물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건물 대상이고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요,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건물만 대상인 줄 알았더니 건축물에는 이렇게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차, 기, 항, 산 얘네들 대상인데, 다만 차기 항선은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 차경서는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임목,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고요. 또 권리도 대상인데 광화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대상이 되고 또 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대상에는 이렇게 부동산에 준하는 것 이런 권리 등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눈에 익혀둡니다. 오늘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여러분요. 교재는 보세요. 교재는 자, 이런 것 쭉 넘어가는 거고 과점주식 취득은 넘어가는 거고 과세 대상에서요. 취득세 대상에서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취득세 대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딱 자,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 대상. 취득세 대상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데 다만 부동산 이런 애들은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취득세 대상 쭉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부동산 토지 건축물 말하는데 토지 공간 정비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실질과 현실상 당연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공법에 배우잖아요. 지분과 기득 또는 병인인 것으로서 그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등등. 그래서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건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물.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대상인데 자, 어떤 거냐? 레저시설, 그 중에서 골프 연습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하는데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19타석으로 바꾸서 냈더라고요. 19타석은 취득세 대상 아니에요.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등등등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물들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종전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가 될 때 대상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같은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 등등이 있는데 줄곧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 제목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제목만 아시면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자,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납세무자를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중요한 납세무자를 볼 거고요. 자, 오늘 일단 여기 보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핵심 꼭 출제 상입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어업권 같은 권리 제외합니까? 예? 아닙니다. 포함합니다. 어업권, 관권, 양식업권 같은 권리도 포함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복습은 하고 가죠. 벌써 또 PPT로 설명 1회도 또 뭐예요? 우리 교재 PDF로 또 교재 보면서 2회독 줄거드렸고 3회독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힘내시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집중해 보면서 어깨 한번 돌리시고 프리스타일로 몸 좀 한번 풀어.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복습하고 여기서 끝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네, 집에 가서 또 공부하려고 세법 공부하면 좋긴 하지 뭐. 나는 좋긴 한데 여기서 끝내고 가야죠.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자, 저 총론에서 우리 가산세 배웠습니다. 가산세라는 거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해당 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세금을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한 세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우리 신고납부가 원칙인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신고납부가 원칙인 지방세와 국세는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서신고 40, 그죠?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0.02%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지방세는 납부정가산세 요거 최대 75% 한도에 적용된다는 한도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없다는 거.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요,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정가산세는 일단 3% 깔고 시작하는 거죠. 아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1일 0.02%인데, 근데 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정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일단 3% 깔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씩. 이 0.66%는 0.02% 1일 여기다가 30일 곱한 0.66%고, 자,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근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자,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0.66% 납부정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는 금액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고, 납세무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인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국세 3% 깔아놓고 고지서 발부됐을 때, 얘는 국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지방세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6%, 국세는 1일 0.02%. 자,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는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취득세에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납세의무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의무를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골방에서 맨날 계산하고 던지고 그래봤자 아무도 모르니까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되고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과세기준일. 날짜로 하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 날 재산세는 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가 확정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원칙 정부 부가가세,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 소멸하고요. 자, 그랬을 때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이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다 과세의 기준일인데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 똑같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주민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 기준이긴 한데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지방소득세는 뭐 그냥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니까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날짜로 하면 언제로 했어요? 아까 12월 30일. 자,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막 틀리고 그랬는데,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쵸, 여러분들? 자, 그때그때 다르고. 소득세는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날짜로 언제예요? 12월 30일.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요거고. 나중에 이건 좀 더 강조할게요. 수시부과는 때 아니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고. 좋습니다. 납세의무 확정이요. 누가 세금계산하냐는 건데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과세일 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거기서 날라온 것 중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는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왠지 나 혼자 복습하는 느낌이 살짝 든다. 저는 안 해도 돼요. 밥만 먹으면 이거 하는 거라. 여러분이 복습해야지. 자,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를 확정한다?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세금을 과세관청에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지만 상속세, 증여세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납세의무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소멸사유 5가지. 아닌 거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고 부가 철회, 고지서 보냈다가 주소 불명하니까 거둬들였다가 다시 보냅니다. 자, 법인이 합병했다고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하겠죠? 소멸사유 아니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소멸사유 아닌 거. 어떤 거? 결손처분. 납세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납세자가 무자력일 때 결손처분하고 넘어갔다가 얘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거나 집행할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세금 다시 부과합니다. 소멸사유 아닌 것들 4가지. 아셨죠? 눈에 껴두시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오늘은 그냥 괜찮습니다. 사기치면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일반 종부세나 양도세 등 국세 이런 건데 지방세도 10년, 7년, 5년이고 그런데 아직은 몰라도 돼요. 모르는 말들이 나와서 됐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아직은 괜찮습니다. 소멸시효. 지방세는 가산세를 지원 지방세가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35회 시험 딱 5천만 원이에요. 지방세가 체납한 지방세가. 그러면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입니다. 5천만 원이면 10년. 근데 5년으로 바꿔서 나왔다고 그랬죠. 국세는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이런 것들. 한 번은 이렇게 보고 시작합니다. 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서 우리 실질과세원칙 배웠어요.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는 중요한데 납세의무의 실질 귀속이요. 그래서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실질 소유자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무엇? 자, 누구한테요?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시켜라. 자, 이게 실질 귀속이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강조된 주요 세금들은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은 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요 상대등기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식주의 과세. 사실주의 반대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기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 취득은 취득이 아니에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과 관계없어요.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 부과되고,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죠. 취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서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 믿고 맡겠다고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이런 것들은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거. 슬쩍 집어넣고 이런 걸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된다고 속여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간주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이용해서 원시 취득이요.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원시 취득. 자, 쭉 유형이 나왔는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경우가 있죠. 차, 기, 항, 선. 자, 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식만 과세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바로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취득세 취득령, 승계취득령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눠지는데 하여튼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부과한다는 거 아셨죠?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은 과세지 아니한다 X입니다. 상속 증여 받은 게 취득세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취득이요. 토지 목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올해 시험에 그냥 옳은 질문으로 나왔었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자, 취득했다고 간주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어요. 주식은 취득세량이 아닌데도 자, 법인의 주식 과점주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으로 소유분산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주식 안 샀잖아요. 내가 비상장법인 설립할 때 주식 사실 분 그랬는데 이제 한 번도 안 사고 작년하고 많이 다른데 자, 그래서 설립 시 납세 먹고 과점주란 자는 전체에서 주식이 몇 프로예요?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한다. 딱 100분의 50주는 과점주가 아닙니다. 주주인과과 친족관계자의 주식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취득세 대상은 뭐 그냥 부동산, 토지 건축물, 건축법상에 따른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 부착될 때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한다는 걸 눈여겨 보시고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차기양선, 원시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취득만, 임목 또 이렇게 권리, 어업권, 광업권, 양식권 같은 권리, 회원권 같은 이런 권리도 대상이 된다는 거 눈여겨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스토리텔링으로 했었는데 토지 건축물 팔고 서울에서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열심히 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또 뭐? 양식업권 취득해서 자, 고기 잡고 양식 바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뭐?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 사건 폐광사 드렸죠? 광학권 취득해서 뭐를?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내가 나에게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한 편 보고 갑니다. 여러분, 요즘 그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막 나무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것도 못했냐 이 바보 같은 막 아유 막 하면서 넌 안 돼, 너는 아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만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한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 본인이 우선이에요. 그 본인,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한 3순위 이렇게 정도, 부모님 아니면 뭐 이렇게 3순위 정도 되는 거지. 본인이 우선이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더 사랑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특히 젊은 청춘들도 없고 여러분들 자꾸 본인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됩니다. 할 수 있어. 너는 해낸다. 넌 분명히 성공할 놈이야. 넌 진짜 잘할 수 있어. 고생 많았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번엔 좀 실패했고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넌 잘 될 거야. 잘 할 거야. 자꾸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가끔씩 안아주시고요. 오늘은 내가 나에게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며 같이 놀아주려 한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노력으로 수고 많이 했다고 웃어주고 싶다. 계속 잘하라고 힘을 내라고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안아준다. 저도 가끔씩 굉장히 힘든 날 있죠. 몸이 힘들고 정적으로 힘든 날 새벽 2, 3시에 저 서점항에서 작업하다가 원고 작업하다가 저를 안아줄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저를 안고요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성규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 이름 불렀을 뿐인데 눈물이 그냥 핑 돌면서 그냥 울컥하고 그냥 그러면서 나 그냥 힘내자 이렇게 좀만 더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때로는 소름도 묵묵히 삼키면서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목적지만 꼭 가야 하는 것이 수험 생활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 이제 마음 급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고단했던 하루 따뜻한 온기의 갈채 같은 별빛이 밤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